죄송합니다. 베르크라는 이 심벌과 그리고 중앙에 보시는 슈투트가르트의 도시의 심벌을 이렇게 합쳐서 포르쉐 브랜드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는 포르쉐는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혁신적, 그리고 성능, 사용성, 독점적, 사회적 입지, 디자인, 기능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된 개념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량들이 포르쉐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주요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박스터, 카이맨, 그리고 이제 마칸, 카이엔, 파나메나, 그리고 911 까레라 이렇게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터랑 카이맨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서 입문할 때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칸과 카이엔 같은 경우는 SUV 차량으로서 주로 이제 가족이나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량이시고요. 파나메나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 스포츠카로서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도 스포츠카를 정말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1 까레라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리고 가장 누구나 원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쉐 미스터리 쇼핑을 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그 포르쉐를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리포트를 쓰시게 되는데 그 리포터는 나중에 그 센터 측에서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작성하는 리포터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새로운 고객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미스터리 쇼퍼로서 저희가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은 높은 책임감을 조금 가져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쓰는 이 글 하나가 이 직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평가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중요한 평가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적으실 때는 사실을 기준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내가 그 직원에게서 바라는 그런 점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평을 쓸 때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다시 한번 쓰기 전에 아니면 쓰시고 나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직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일화를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럭셔리 다른 미스터리 쇼핑을 그때 이제 맡아서 했는데 어떤 슈퍼분께서 그 직원이 너무 뚱뚱해서 럭셔리하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진짜 적으셨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직원에 대해서 외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직원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방문을 하면서 절대 슈퍼로서 발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혹시 저희가 요즘에 미스터리 쇼퍼분들이 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많이 긴장이 된다 하면 미스터리 쇼핑이 뭔가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있나요? 라고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승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728 박스터 GTS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GTS로.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방문을 하셨을 때 직원분이 저희가 GTS 박스터보다는 GTS보다는 S를 만약에 혹시라도 더 권하신다면 정확하게 그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GTS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내가 왜 이 차량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이 차량이 필요로 하는지를 어느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저 차 그냥 평소에 원해서요 라고 한다면 직원분이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직원이 나한테 혹시 생각하시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선까지 최대 저는 페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이크 마인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차량이 728 닥스터고요. 다음은 포르쉐 고객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실 때는 조금 드레스업하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방문을 해주시고요. 혹시 그러시진 않겠지만 슬리퍼라든지 뭐 약간 너무 캐주얼하게는 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모범적인 영업 사원으로서 이제 좋은 영업 사원의 예시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고객이 매장에 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은 고객에게 바로 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직원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차량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옵션들이 더 필요로 한지, 또는 혹시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나의 배우자와 함께 같이 탈 차량인지, 아니면 자녀와 함께 같이 탈 차량인지, 그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가 여행을 다닐 때나 아니면 주말에만 사용을 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은. 그리고 편안하게 고객이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착석을 제공하면서 음료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 프라이빗한 공간에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대기실이라든지 조용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차량의 단순히 장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또는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지 또는 이제 그 하우스에 거주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대가 어느 정도 상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직원은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라든지 또는 가격 리스트, 견적서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제공을 했을 때 카탈로그가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센터마다 각 방문하는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카탈로그를 이렇게 문서로 된 카탈로그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충분히 직원은 고객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문지 작성하실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카탈로그가 다 떨어져서 받지를 못했다 하지만 PDF 파일을 이메일 또는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간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은 고객과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고객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것에 이제 눈이 팔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객의 대화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직적인 정보에 대해서 쇼퍼분들이 반드시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활동 포인트에 대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르쉐 매장에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직원에게 다가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우선은 이제 센터에 쇼룸으로 들어가시면 우선은 직원이 먼저 다가올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최대 10분까지 기다려주시고요. 10분이 지나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직원에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상담 받으려고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차량 구성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견적서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견적서를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견적서는 나중에 저희가
셰퍼가 방문했다는 증빙 자료를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도중에 직원분이 먼저 경쟁사 모델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중간에 한번 물어봐도 돼요. 혹시 이러이러한 모델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닥스터 GTS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BMW G4도 지금 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대를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경쟁사 모델이 내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그 차량과 동급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이엔을 보고 있는데 직원에게 나는 경쟁사 모델로 BMW BMW M1을 보고 있다. 그럼 이건 맥센스가 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차량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직원이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단순히 포르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하시기 전에 경쟁사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냥 알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이번에 시나리오 받은 것 중에서는 시승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승을 만약에 직원분이 먼저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상담이 끝나고 나서 견적서까지 받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반드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승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만약에 당일 시승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시승 예약이 가능한지 예약 날짜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전에 준비해야 되는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오늘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이메일로 브리핑 자료 그리고 질문지 그리고 시나리오 각자가 이제 받으시는 시나리오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프린트 아웃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 매장을 방문하실 때 가끔 어떤 분들 질문지까지 그 매장에 들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초보 발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실 때는 질문지를 들고 가지 말아주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깜빡하고 질문지를 들고 갔다. 그러면 차량에다가 놓고 가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발렛 파킹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 요원이 그 질문지를 혹시라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내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저희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녹음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그냥 녹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셰퍼분들께서 쓰시는 이 설문지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하나하나 녹음을 들으면서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표기를 하셨던 그 답안이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가 그때 이제 검수를 하면서 일관성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녹음을 하실 때는 만약에 혹시 녹음기가 따로 있으시면 갖고 계시는 녹음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녹음기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핸드폰을 우선은 비행기 모드로 하신 상태에서 이제 입점을 해주시고요. 비행기 모드로 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가 오거나 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이게 녹음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녹음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차량에서 내리시기 전에 바로 내리시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신 상태에서 녹음기가 또 잘 돌아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녹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주머니 그러니까 파켓에다 넣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녹음기의 마이크가 여기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녹음하실 때는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서 녹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 내가 파켓에다 넣는 게 좀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폰이라든지 뭐 커버가 없는 이러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 놔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거를 터치를 하면 혹시라도 그 직원분께서 녹음이 돌아가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분께서 셰프분 또 오셨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위험성은 조금 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 이제 도착을 하시면 이제 우선은 주차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 센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센터는 발렛 파킹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발렛 파킹 그 스태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렛 스태프가 안 보이시면 그냥 그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시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센터의 주변을 잠깐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혹시 그 센터 주변에 떨어진 담배 꽁초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아니면 쓰레기는 없는지. 그리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쇼룸의 분위기를 봐주세요. 혹시 이제 뭐 쇼룸에 이제 그 더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전시 차량을 보실 때 전시 차량의 깨끗한 그 청결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지문이라든지 전시 차량에 지문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 이제 발판 쪽에 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문이 아주 살짝 미세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럽다고 표현은 하지 말아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영을 조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분 이내에 누군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응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하고 대화를 하실 때 차량 구매에 관련된 것만 대화를 해주세요. 나머지 나의 비즈니스라든지 뭐 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견적서를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거를 증빙 자료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서를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끝날 무렵 중에 제가 차는 아마 올해는 안 사고 내년에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원은 아마 후속 조치를 연락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차량을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구매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후속 조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만약에 나의 연락처를 묻는다면 실제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고객 그 작성 양식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내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목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신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드리는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24시간 안에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24시간 안에 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실 매장을 낳은 후부터 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최대한 그 살릴 수 있는 24시간. 근데 만약에 작성을 하시다가 이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다. 직원이 이런 말을 했나 안 했나? 그때는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 설문지가 완료가 되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 연락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후속 조치라는 거는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시승까지 완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까지 이제 비즈니스 데이 5일 그리고 달력 날짜 7일까지 직원은 고객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혹시 차량 구매 결정은 되셨는지요? 아니시면 뭐 또 다른 정보를 준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락이라는 거는 뭐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직원분이. 그리고 또는 문자, 카톡, 아니면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어떠한 것이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으면 그때 후속 조치 설문지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신 후에 그 센터로부터 받으신 그런 모든 자료는 버려주시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달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리스트, 그 견적서, 혹시라도 만약에 선물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으로부터 초콜릿 박스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먹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까다로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방문을 해주실 때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승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센터가 클로즈 되기 4시간 전에 방문을 해주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7시에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계산이 되시죠. 근데 이제 방문을 하실 때 센터가 오픈이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센터가 오픈이 되고 난 후에 약 1시간, 만약에 빠르다면 30분 아니면 1시간 후에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날 방문하기로 한 날짜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무 무리하게 방문하시지 마시고요. 그때는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스케줄 변경을 원합니다. 다른 날 변경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서 스케줄을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입장을 해주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방문을 하셨던 곳이 있다면 그 매장은 센터는 재방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정을 해드릴 때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시승에 관해서 이제 직원과 대화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배정받은 시나리오에 그 차량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718 박스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차량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러면 카이엔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면 조금 맥센스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박스터는 스포츠카고 그리고 이제 카이엔 같은 경우는 SUV 차량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에게 가능한 시승 날짜가 언제냐,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조율을 하시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그 모델로 시승을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터가 이제 그때 시승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면 박스터랑 비슷한 카이엔 같은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면 실제 내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방문을 한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 조치 기간 시승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기간 동안에는 번거롭겠지만은 수시로 이제 전화라든지 부재중 전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직원분이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시는데 스팸 박스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팸 메일 하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누가 모르는 번호가 왔다. 예를 들어서 02번호가 왔다.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주세요. 모르는 전화번호 보통 이렇게 잘 안 받으시는데 꼭 그 기간 동안에는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방문을 하실 때 이제 본인 신분증으로 이제 신분증과 이제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이제 방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시승을 하실 때 이제 직원분과 일반적으로 많이 동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시승하는 동안에도 직원분이 계속해서 차량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승을 하실 때도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직원분이 계속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녹음기를 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녹음기를 켜주시고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서 녹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아니었지만은 다른 브랜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슈퍼분이 너무 의욕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녹음하는 게 잘 들리려고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승을 하실 때는 내가 운전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손으로 운전하시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십자 방향 그 방향으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직원분이 이제 혼자 편하게 가시고 싶으신 곳을 자유롭게 다녀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절대로 고속도로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 무리하게, 정말 직원이 없다고 내가 이거를 정말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고 끝까지 그렇게는 말아주세요.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승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승 때 혹시 만약에 뭐 주었던 뭐 어떤 문서라든지 서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버리시지 마시고요. 기록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무지 온라인 사무지 작성하실 때 증빙 자료로 다 이렇게 업로드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시승은 반드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직원이 나한테 먼저 요청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상담 도중에 내가 먼저 오늘 시승 가능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객으로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고객, 즉 평가자로서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얘기를 먼저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이제 견적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견적서를 받고 난 후까지도 얘기를 안 한다면 그때는 혹시 여기 시승도 가능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시승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승을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논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답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셔야 돼요. 왜 직원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는지 그러한 상황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요를 적었을 때는 너무 이제 직원이 했던 말들을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듣고 녹음을 듣고 적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요약으로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논평을 적으실 때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말 내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논평을 적으실 때는 우선은 맞춤법이라든지 이제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타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더 적어주시고 직원의 이름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원이라고 아니면 영업사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뭐 김대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논평을 적으실 때는 완료형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직원은 나에게 오늘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완료형으로 이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적었던 부분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그거를 했었으면 좋겠을 텐데라고 이렇게 감정이 섞인 그런 논평을 피해주세요. 논평은 감정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상황에 겪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남성 형식으로 적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익명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내가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이 설문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 센터에서 정말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바라는 점을 적는 점은 맨 마지막에 주관식 그 논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그 공간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문을 하시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먼저 이제 프린트해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따로 또 개별적으로 전화 교육을 드립니다. 전화 교육의 목적은 이제 혹시
혹시라도 만약에 중간중간에 내가 또 다른 질문이나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내가 그거는 아마 그럴 것이야 라고 짐작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작성은 이제 반드시 온라인 설문지로 이제 24시간 내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24시간 내에 적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락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문지를 작성하실 때는 일관성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서는 다 예, 직원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는 직원의 자산을 불성실했습니다. 뭔가 일관성에 오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는 다시 한번 위로 가서 내가 어떠한 점이 뭔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후속 조치 기간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내가 방문한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시승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한 날이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그 일요일에 내가 시승을 받았다. 그러면 카운팅이 되는 날짜는 월요일부터겠죠. 월요일부터 그 다음 그 월, 화, 수, 목,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브리핑을 우선은 전반적으로 해드렸고요. 혹시